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사가 자석에 대한 수업을 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자, 이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요. 자, 일단 교사가 기대했던 답은 바로 매그넷, 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하나같이 같은 답을 썼는데요. 그것은 바로 mother, 바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 자식을 끌어당기는 어머니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죠.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가진 가장 센 슈퍼 파워, 바로 모성이 아닌가 합니다.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지어주신 그 밥은 의원님이 방황할 때마다 언제든 경책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박성민 의원님의 어머니와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죠.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울산 중구의 가로등, 가로수 하나하나 이분의 정성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28년 정치 인생 울산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BTN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특히 감기 유념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기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처음 출연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국회의원 되고 네네.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 BTN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얼마 전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성민 의원이 없다면 울산 발전은 불가능하다. 예. 울산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원님께서는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일찍 결혼하셨어요. 우리 모친은 16살에 시집 오셔서 정말요? 저를 41살에 낳았습니다. 늦둥이셨네요. 예. 예,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네. 그런 연세. 우리 아버지는 47 그렇게 낳아서 제 위로는 또 누나들이 많아서 막내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 예뻐하셨겠는데요. 워낙 또 늦게 본 귀한 아들이라. 네. 예, 어떤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셨을까요? 예. 아버지는 좀 과묵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끝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말 우리 한국의 어머니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럼 형제 관계가 총 몇 분 계신 제일 거죠? 위에 이제 우리 큰 형님이 계시고 네. 제일 위로 이제 누님이 4분 계십니다. 형님, 누님 4분, 그다음 예. 막내 의원님. 예, 그럼 처음과 끝으로 아드님 2분이 계시고, 네. 야, 6남매이셨네요. 예. 아유,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애쓰셨겠어요. 예. 자, 들성 부른 나무는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원님.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남다른 막내인데
예, 대장 기질, 보스 기질이 있으셨다던데. 제가 어릴 때, 그 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큰 누님들 뭐 이렇게 해서 용돈을 받으면은 네네. 이 금방 같은 거 이런 걸 큰 걸 사서 아, 이런 걸 항상 집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갈 때는 이제 친구들 주려고 금방도 가지고 다니고 사탕도 정말요? 가지고 다니고 아무래도 또 해결사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야 어려운 친구들 또 뭐 힘들고 이렇게 고민이 있는 친구들 그걸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친구들이 고마워하죠. 아니, 그 맛있는 간식을 나 먹기에도 아까운 그것을 챙겨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도 나눠주고 하셨나 봐요. 평생을 저는 뭐 맛있는 거 생기면은 제가 먼저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을 그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원님, 평생 대장 아니면 안 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항상 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주로 회장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총무나 뭐 그런 건 잘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뭐 아무튼 주로 이제 뭐 이 모임의 회장을 네.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는 뭐 10여 개도 하고 10여 개. 예. 예. 어떤 그런 뭐 리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천상 정치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어려서부터 또 장래희망이 정치인이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제 뭐 반장 같은 걸 했죠. 뭐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정도 좀 다닐 때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거구제라고 해서 합동유세가 있어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국회의원 선거 합동유세가 있을 때는 온 뭐 동네 분들이 나가서 축제였고 네. 거기 가 보면은 이제 후보들이 와서 뭐 아주 뭐 굉장한 이런 비전 발표도 하고 네네. 뭐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멋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요. 아마 뭐 그때 이제 멀리서 합동연설회가 있어도 거의 다 가봤을 겁니다. 아, 가보고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예. 그러면? 와. 찾아가 보고 그렇게 뭐 아주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뭐 큰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모습이 그런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네. 야, 참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맨 처음 봤을 때가? 뭐 한 중학교 2학년, 중학생. 3학년, 네. 예. 고등학교 때도 뭐 주로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정치적인 이런 뭐 신문 같은 것도 보고 했죠. 야. 자, 그런데 꿈을 꾼다 해도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뤘습니다, 실제로. 예. 처음 정치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95년도 그러니까 제가 35살 되던 해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울산시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제 고향이 병영이라고 병마 절도사 영성입니다. 네네. 그래서 병영인데 거기에는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에 뭐 아주 현장에서 순국하신 이런 아주 격렬한 만세운동도 있었고 네네. 또 그분들의 이제 제를 올리는 청년회가 있었어요. 병영 청년회 굉장히 큰 청년회가 있었는데 거기 청년회 이제 간부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도 회장을.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네.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이 한번 출마를 해보라. 그래서 얼떨결에 나갔는데 낙선을 했어요. 처음에 그 나가서. 당시에. 예. 예. 그 낙선을 하고 참 낙선의 아픔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음. 그래서 이제 뭐 또 청년 운동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뭐 우리 그 JC라고 네. 청년회의소 회장도 하고 또 경남 지구회장이라고 해서 또 지구회장도 하고 그런 이제 청년 리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방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또 의장도 하고 뭐 그럼으로 해서 또 자연스럽게 구청장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참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타격이 컸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예. 낙선. 예. 그때 그 힘들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겪는 좀 좌절, 시련이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낙선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낙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네네. 모든 후보들은 선거를 하면서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죠. 그럼요. 예. 당선 목표로 하는데 꼭 당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뛰는데 낙선을 하면은 참 그 좌절감 네. 이런 게 큽니다. 그러나 또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고 또 스스로 이제 또 위로를 하면서 예. 또 기다리고 또 부족한 부분 채우고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거죠. 참 좌충우돌, 나는 바람 같은 아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뭐 끊이질 않았던 예,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꾸중 좀 많이 들으셨을까요? 또 너무 귀한 예쁜 아들이라 과연 아니요, 꾸중을 뭐 우리 하셨을지. 예. 경상도 말로 별났죠. 별났고 뭐 우리 동네가 이제 경상좌 병마 절도사 영성이니까 거기가 상무 정신이 아주 뛰어난 곳이고 뭐 축구나 뭐 실험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은 네. 우리 동네를 이길 수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아, 그 정도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아주 좀 새가 센 그런 동네였고 저도 뭐 친구들 많고 선후배들 네. 많으니까 뭐 주로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좀 이제 뒷전이고 늘 그렇게 다녔죠. 우리가 그 이제 병마절도사가 무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무인 기질이 있는 동네입니다.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 동네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다들 운동 잘하고. 그렇죠. 예, 혹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다투기도 잘하고. 그리고 실험, 태권도 아. 이런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주로 다니고 또 그때는 뭐 또 혈기왕성할 때니까 불의를 보면은 좀 비겁한 이런 뭐 행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나서서 좀 바로 잡아야 되고 혼내주고. 네. 예. 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늘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하여튼 뭐 좀 그랬습니다. 그 어린 시절 좀 개구장이들 흔히 일으키는 그런 말썽이 아닐까 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부모님께서 좀 꾸중도 호되게 하실 법도 한데요. 예, 지지 마라, 우리 맞지 마라. 아버지가 예, 이런 말씀도 많이 예. 하셨다고. 예. 아버지께서 어디 가면 절대 맞고 오지 마라. 예? 뭐 아무리 덩치 큰 친구들 뭐 해도 끝까지 하지 맞고 오지 마라, 지지 마라. 기죽지 마라. 예, 뭐 기죽지 마라, 뭐 그런 걸 주로 하셨고 어머니도 뭐 엄마가 늘 뭐 밥 많이 먹어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지. 뭐 또 그때 당시는 주로 뭐 이제 애들이 뭐 씩씩하게 뭐 놀러 다니고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뭐 그 과외 수업이나 공부하는 것도 없었고 네, 그때는 뭐 그저 뭐 건강하게 자라라고 늘 그렇게 하셨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혼날 것 같았는데, 예,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고, 오히려 어머니는
밥은 먹었니 하면서 따뜻하게 밥을 챙겨주시고 예, 그런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렸을 때지만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런 무한한 신뢰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어린 마음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랬죠. 엄마 생각하면은 뭐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만큼 뭐 무조건 헌신적이었습니다. 네,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셨어요. 어려운 사정에서도 다 해주고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돈도 좀 많이 써야 되죠. 용돈도. 그래서 늘 뭐 돈 달라고 하면은 옆집에 빌려서라도 주십니다.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요. 예. 또 뭐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또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엄마의 그런 고마운 마음을 잘 몰랐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참 눈물 나죠. 그럼 그 마음을 언제쯤 느끼셨을까요? 뭐 이제 조금 자라고 고등학교 때 돈을 많이 썼어요. 고등학교 때도 돈을 많이 쓰셨어요. 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뭐 혼자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네. 어머니께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죠? 네,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때는 주로 뭐 이제 반찬이라고는 뭐 우리 뭐 채소 반찬 밭에 나는 뭐 이런 반찬 김치 뭐 이런 거였고 계란찜 계란이 뭐 엄청 고급이었죠. 귀했죠. 네. 예. 소고기 뭐 조금 사면은 그 이제 뭐 구워 먹거나 이건 못 하고 국을 끓여서 그렇죠. 여러 식구들끼리 네. 먹었죠. 이제 먹고 뭐 하여튼 여름 되면 이제 뭐 우물에서 이제 오이 냉채 같은 거 그런 거 늘 해주시고 우물물 떠다가 직접 네. 냉채를. 예. 가지를 좀 따다가 이제 그 밥솥에 넣어가지고 쪄서 이제 좀 뭐 모쳐도 주시고. 예, 예. 예. 아, 음식 얘기하다 보면 의원님 날 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예, 제일 지금도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우리 모친이 김치를 참 잘 담궜는데 김치. 예. 울산 쪽은 좀 이쪽하고는 달라서 이제 젓갈을 멸치젓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뭐 이런 그 뭐 셰프가 훌륭한 분이 있어도 그렇죠. 그때 그 맛이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 또 특히 이제 그 겨울이면은 저기 이제 땅에 묻어놓은 김장독에다가 무김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름이면은 그 우물이 집에 있었는데 그 우물을 떠서 이제 오이 냉채를 했어요. 오이 냉채를 그 좀 식초를 좀 넣어가지고 좀 새콤하게 해서 오이 냉채 그걸 이제 그 약간 보리살 섞인 그런 밥을 말아서 먹으면은 참 그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싹 가시죠. 자, 언제나 그 막내에 대한 더욱 지극한 사랑과 또 정성을 보여주셨던 부모님이십니다. 참 막둥이가 그런데 정치인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막상 예, 지켜보지 못하시고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엄마는 하여튼 제가 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뭐 이렇게 사돌아 다니고 참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도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는 아마 크게 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남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 저한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너는 뭐가 돼도 크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아마 제가 어느 방면으로든 그 뭔가를 이룰 거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런 믿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런 믿음이 또 오늘날의 의원님을 있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기왕이면 직접 보시고 또 마음껏 효도도 원 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의원님. 마음이 좀 많이 맺히셨겠어요. 네. 그 부분이. 예. 살아 생전에는 실제 이렇게 바깥 활동하시느라 어머님 잘 못 모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미안하죠. 제가 성인이 되고 20대 후반, 30대 그때 참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제 아프셔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죠. 너무 가슴이 아팠고 고생만 하시다가 한번 제대로 그 모시고 나가서 제대로 한번 뭐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형님 집에 계셨거든요. 그때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좀 자주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한번 제대로 모셔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생각하면은 너무 죄송하고 네.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투병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한 1년 정도 하셨어요. 1년여 정도. 예, 예. 많이 힘들어 하셨을까요? 예. 당시에. 예. 병원에 계실 때는 뭐 저는 자주 다니고 했습니다만 이미 아파서 뭐 하여튼 그랬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이제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형님 집에 계시던 아버지를 이제 제가 모시고 와서 이제 7년을 모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의 엄마는 좀 제대로 한번 모셔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셨죠. 자식이 깨달을 즈음에 부모님은 이제 오래 기다려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어디서든 참 당당하고 또 단단한 의원님이십니다. 바로 어머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응원 또 믿음 덕분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자, 혹시 어머니께 편지를 써보신 적은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 실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번에 그래 뭐 BTN에 출연한다고 편지를 써오라고 했는데 편지를 쓰려고 어제 저녁에 이제 펜을 잡았는데 네.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말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못 썼습니다. 못 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못 썼죠. 사실 지금 계속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의원님 눈가가 계속 촉촉하셔서 저도 함께 조금 마음으로 조금 여느 때보다 저 역시도 네? 좀 그런가요? 눈이 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어머니께 또 생전에 효도 다 못하신 거 너무 마음에 남으시잖아요. 오늘 방송 첫 출연이시고 또 의미가 있는 만큼 어머니께서 저기 카메라 너머에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몇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영상 편지 쓰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께 이야기를 해주실지 박성민 의원님께서 어머니께 띄우는 영상 편지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라고 참 오랜만에 산소에 가면은 지금은 아마 육신은 형체도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늘 보고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성격이 과묵하셔서 늘 길을 못 피고 그렇게 사셨고 또 형제들이 많아서 늘 본인은 뭐 입는 거 먹는 거 제대로 한번 하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가셨는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렇게 계실 때 아무튼 그 없는 집안에서도 정말 뭐 기죽지 말라고 끝없이 해 주시던 그 엄마의 그 마음 제가 잊지 않고 저도 생이 다 하는 날까지 꿋꿋하게 비겁하지 않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참 보고 싶네요. 아이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막둥이 아들이 어머님께 띄우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담담하게 많이 참으셨는데 의원님 결국은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그래도 어머니께서 많이 흐뭇하게 바라봐 주셨을 것 같은데요. 생전에 어머님 이렇게 떠올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디에 있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봐도 그래 뭐 내 아들 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아마 내가 그랬지 않느냐, 너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화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그 말씀이. 네, 그때도 너무 고마웠고 그때도 뭐 정말 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그 아주 유일한 그런 후원자 그런 응원자였죠. 우리 엄마가
아, 얼마나 제가 보고 참 싶으실지. 예. 방송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참 그 저를 본인을 모든 걸 다 바쳐서 저를 길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낙선하셨다는 말씀 듣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시의원 8년, 구청장 8년 하시고 이제 21대 국회의원 되셨는데요. 워낙 긴 기간 동안 정치 또 시의원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낙선을 하셨을까? 예, 이런 상상을 네. 예, 못했었거든요. 구의원 예. 8년 했죠. 아, 구의원에 8년 구청장 하셨고. 8년 했는데 국회 21대 국회 오기 전에 그 삼선 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네. 또 낙선을 그때가 했죠. 두 번째 낙선인가요? 그럼? 네.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당이 참패를 했던 5년 전에 선거였습니다. 네네. 그때 뭐 저도 참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당연히 뭐 다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뜻밖의 그렇게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와서 계속 해야 되는데 구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계속 추진하던 일들이 그냥 사장되니까 네네.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반쯤 전에 낙선하고 그때도 참 그 상처가 컸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오히려 첫 낙선보다 더 네. 충격이 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예. 음. 계획했던 추진했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자, 울산의 중구,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하나하나 예, 내 손길 안 닿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구의원 8년, 또 집행기관 예, 장으로서 또 8년 발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달려오셨는데요. 힘드셨던 만큼 그래도 보람도 굉장히 당시 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그 부모들의 후광이나 뭐 또 자산이나 또 뭐 좋은 뭐 학교도 못 나오고 네네. 지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고 뭐 끊임없이 땀 흘리고 현장으로 나가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한 뭐 20년 이상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우리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뭐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사연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뭘 했는지. 예. 그래서 정말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었죠. 뭐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요즘도 뭐 참 마음이 짠합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뭐 보도블록 하나, 뭐 가로등 하나, 뭐 어디에 뭐 다 일일이 정말 뭐 그렇게 일을 했죠. 신경 안 쓰신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예. 근데 그거 하나 그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하나 놓는다고 해도 네. 그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야 되고 뭐 돈도 구해야 되고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네네. 직원들하고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죠. 말씀 들으니까 정말 구청장이 하는 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도시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고 네. 또 인허가하고 이거 구청장이 다 하거든, 시장구청장이.
국회의원은 물론 이제 국가적인 큰 일을 뭐 결정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네. 이제 입법부니까 뭐 법을 만들고 뭐 예산 심의하고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는 정부나 시장구청장이 다 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나름대로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집행기관의 장들이 네네. 자칫 뭐 이렇게 보통 임기가 4년인데 4년을 자치단체장 잘못하면은 도시가 영 거꾸로 갑니다. 도시 정체성도 확 바뀌고 그걸 다시 바로잡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더 많은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오히려 국회의원은 300명, 300분의 1이니까 네네.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서 협의하고 또 뭐 다선 의원들도 있고 네. 각각의 직책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정부도 있고 그래서 다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네네. 바로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정치는 어렵고 가난한 서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면서 서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인이 되겠다. 예.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의 존재 가치는 고민이 많거나 좀 어렵거나 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거나 뭐 직업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뭐 혼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정치가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규제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자유롭게 해드려야 되고 네네.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네. 예? 좀 눈물을 닦아주는 그게 정치의 존재 가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서민 곁에서 예, 그들의 늘 목소리를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누시더니 정치도 역시 언제나 서민을 위해 두시는 박성민 의원님이십니다. 자, 이제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평가 시간인데요, 의원님. 혹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요. 네. 제가 뭐 가는 길이 만나 뒤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달렸거든요. 네네. 달렸는데 그래도 초선 의원이라서 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또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이 뭐 또 수긍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몇 점? 한 60점 안 될 것 같아요. 어우, 짠데요, 의원님.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겨우 50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데, 네. 예, 마음이 굉장히 좀 조급하기도 하시고, 아쉬움도 좀 많이 남아서 60점이라는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네. 정치 구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꿈꾸고 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정치 제도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약 총선을 3달여 앞둔 상황인데요,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 각오 또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뛰었던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정말 공정한 네.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서포트 하고 싶고 또 우리 당이나 또 국회가 제대로 좀 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또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좀 또 뛰어야 되고 네. 또 저하고 함께 했던 우리 동료 의원들 또 특히나 우리 후배 의원님들 그런 분들도 좀 챙겨야 되고 네네. 저하고 뜻을 같이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또 우리 울산 또 우리 울산 중구 네. 제가 아직 못다 했던 일들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 네. 또 어느 정도 조금 열정이 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또 계획이나 비전이 있을 때 좀 우리 지역에 좀 더 뭐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좀 깔아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선거를 꼭 성공시키고 그래서 시간을 4년 정도 더 가져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 당과 우리 지역과 우리 동료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볼 계획입니다. 예. 자, 의리와 신뢰의 아이콘 우리 박성민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첫 방송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 승승장구하시길 언제나 BTN이 함께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얻어도 만족한다고 하죠. 일단 욕심이 적으니 구하는 게 많지 않고요. 또 구하는 것을 떠남으로 많이 쌓아두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아두지 않으니까 이거 언제 없어지려나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쪼록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